홍다방의 12번째 이야기는 효율적인 사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기존에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을 찍는 사진도 참 많지만 일반 행사들이 이제 뭐 거의 매주, 뭐 매월 뭐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한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사진까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일상에 이제 그 가족들과도 같이 찍는 사진들도 있고, 그런 그 다양한 그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이 이 사이즈나 아니면 개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연 몇 기가가 아니라 몇십 기가 이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뭐 동영상도 함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진들을 그냥 과거에는 관리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는 그걸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진 관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 요즘 참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플리커라는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뭐 1테라 공간을 그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 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2024인가요? 그 정도의 사이즈는 무제한으로 업로드하는 방식도 있고, 또 드롭박스는 또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1테라 공간을 또 제공하기도 해요. 또 외장하드도 1테라, 2테라 뭐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나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하나하나 안 써본 거 없이 다 써봤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선뜻 뭐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많은 서비스 중에 많은 어떤 것 중에 가장 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를 써봤을 때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사용자에 따라서 이거는 이게 불편하고 이거는 이게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한 방법들을 여러 방법들을 써봐서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플리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다 작업 업로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글 플러스는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진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관리하는 방법들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저도 좀 편리한 방법을 찾겠는데, 근데 드롭박스는 폴더 단위, 지금에 갖고 있는 윈도우 폴더 단위의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좀 드롭박스가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외장하드는 지금도 뭐 1테라, 2테라 공간에 외장하드들이 각각 갖고 있는데, 쓰다가 이제 쓰지 않는 이유는 사진을 저장을 했는데 외장하드 하나, 애장하드 둘 중복돼서 저장되는 경우가 너무 잦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장돼 있고 여기에도 혹시 뭐 이렇게 분실할까봐 이제 두고 세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장하는 어떤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저장해 놓은 것이 네이버를 만들어 놓다고 하지만 바로바로 연결해서 쓸 수 없다 보니까 또 찾아서 써야 되니까 그럴 때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도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 2테라 정도를 공간을 구축을 했는데, 가장 불편했던 것은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사진 데이터를 찍고 영상 데이터를 찍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해서 각각 장점들만 좀 한번 묶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촬영을 이런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게 됩니다. 또 제가 찍기도 하고, 또 누가 이제 찍어서 저한테 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진들이 이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장을 기존에 이제 뭐 외장하드나 아니면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듯이 저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저장하는 방식들은 1차적으로는 저장을 하기 바로 드롭박스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요즘 뭐 구글 플러스도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일차적으로 저는 이제 드롭박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마트폰은 저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을 하게 되면 주로 드롭박스로 받거나 아니면 받은 사진을 드롭박스에 다시 또 저장을 합니다. 어차피 로컬 폴더처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컬에 복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촬영과 저장의 방식들이 그냥 불편함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저장,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저는 되게 편리한 이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부분이 좀 필요로 합니다. 뭐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뭐 폴더 단위로 찍는 것이 아니라 찍고 여러 장을 찍었으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로 준 사진들도 또 구분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하는 방법들은 결국은 사진관리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한데 컴퓨터에서는 저는 피카사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카사로 앱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올라온 좀 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저장한 매체를 자동으로 끌어와서 피카사 앱이 끌어와서 거기에서 사진을 행사별로 아니면 필요한 어떤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기는 힘들지만 캐라셀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은 드롭박스에 저장된 모든 사진을 자동으로 꺼내서 타임라인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런 이점들은 결국은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쉽게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롭박스에 가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캐라셀이라는 앱을 통해서 드롭박스에 있는 사진을 타임라인 형태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이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피카사라는 앱을 통해서 드롭박스에 있는 사진을 관리를 하고 관리한 사진을 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그 기본 1600 그 모델 그러니까 뭐야 그 사이즈인가요? 해상도 개념으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무제한을 구글은 또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또 안전하게 거기에다 1차 피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드롭박스에도 저장도 해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관리한 것들 또 백업은 이제 구글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일상의 이제 저장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자동으로 백업도 하고 분류해서 온라인으로 백업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여기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진을 모으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적용할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예로 제가 그 에버노트 행사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A라는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어떤 것들을 기획했고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한 사진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기획하고 준비한 수많은 것들이 콘텐츠가 있을 거고 그러면 사진은 다시 폴더 가서 받아야 되는 뭐 드롭박스나 어디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번거로워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사에 대한 필요한 사진들은 다시 에버노트에 넣어둬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버노트의 행사 뭐 기획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면 옆에 사진 데이터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게 되면서부터 활용하는 기반의 사진은 에버노트에 좀 저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 데이터들은 정리는 했지만 관리는 했지만 관리한 것들을 필요한 포인트를 내가 다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에버노트에 그때 행사했던 거 아니면 주제별로 필요한 카테고리별로 계속 쪼개서 에버노트에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은 사진들을 활용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저한테는 만들어내고 있어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진의 위주로 피카사에서 뽑아내서 사진을 관리하는 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점들을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저희 어떤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SNS로 바이럴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공유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글도 있지만 드롭박스에 있는 기존에 공유된 것 모바일로는 캐라셀로 쉽게 공유하게 되고 컴퓨터는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 있는 드롭박스에서 필요한
사진들을 선택을 해서 아니면 폴더 단위로 선택을 해서 쉽게 공유하는 형태로도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에버노트도 공유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활용 기반 차원들이 점점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게 되고 있어서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효율적인 사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여러분의 어떤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법들은 한번 의견을 주시면 함께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